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대자유를 누리고 사는 절학무의 한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을 좀 어설픈 제목으로 공부해서 남주나 책 좀 읽어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는 심심할 때 접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전부 국민학교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문, 똥 묻은 신문 쪼가리가 있더라도 글씨만 있으면 무조건 다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걸 좋아했는데, 오늘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효과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을 너무 읽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 너무 안타깝고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있는 곳은 경주인데, 포항 제철을 조금 지나치면 청림이라는 농촌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로 재배하는 농사가 부추인데, 우리 경상도 전구지를 재배하는데 참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름이 있는데, 지금 종자상에 가보면 청림 부추라는 씨앗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부추의 품질이 좋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종자를 채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여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는 한 농부가 90년대 초반쯤에 제가 본 영상인데, KBS인가 어디에선가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참 초빙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농부의 자녀가 셋 있는데, 딸 둘 아들 하나 세 남매가 있는데, 세 남매가 전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 비결이 뭔지,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에서 그 농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책을 많이 읽겠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게 했다.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은 애들이 방바닥을 기어 다닐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책을 억지로 읽히거나 글도 모르는데 어디 읽어주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분은 서점에서 그 나이에 맞는 책, 그러니까 방바닥을 기어 다닐 것 같으면 주로 그림책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그 나이에 애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을 구입해다가 방바닥 여기저기에 던져 놓는답니다. 그럼 애기가 기어 다니다가 책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뭔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관심이 있어 만져보다가 이거 이제 또 책장에 넘겨지니까 넘겨보고, 또 이제 이상한 그림도 있고 하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고, 또 저쪽 구석에 있는 책도 기어가서 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책을 보는데 재미를 느끼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나이에
연령에 맞는 책을 또 구입해다 방바닥 애기들이 던져놓고 그런 식으로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책에 관심을 스스로 가지게끔 자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거기에 버릇이 돼가지고 책이라 그러면 무슨 책이든지 무조건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합격한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분의 그 대답이 참 수긍이 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국민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책을 특히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남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책이 있죠. 뭐 옹달샘 같은 거, 뭐 좀 이상한 그 책이지요. 그런 책부터 해가지고 주로 이제 무협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게 뭐 문학적인 가치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 무협지가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무협지가 한 질에 5권짜리인데 5권을 보려면 그때 처음에 나오던 그때 무협지는 한 페이지가 아래 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글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책도 두꺼웠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고등학교쯤 돼서는 이 책 한 질이 20권 되고 또 책 한 페이지에 중학교 때 읽던 무협지에 비하면 아마 글자 수가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권짜리 한 질을 아침에 학교 가면서 빌려가지고 만두방에서 빌려서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그걸 다 보고 집에 갈 때는 또 갖다 주고 또 20권 한 질을 빌려가지고 집에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나 어쨌든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 농부같이 방바닥에 책을 뭐 던져 놓는다든지 그런 형편도 안 됐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릴 때 내 기억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1년 전 그러니까 그 전에 가을부터 하여튼 뭐든지 그 연필 형이 공부하고 가져온 몽땅 연필 그걸 가지고 뭐 어디 내가 뭘 알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나무 기둥이나 이런 우리 그때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나무 기둥에다가 뭔가 끌적거리고 그랬습니다. 그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형이 학교 갔다 와서 뭐 그 기억 니은 가나다라 이거 하는 걸 쓰는 걸 숙제하는 걸 보고 아마 어깨 너머로 그걸 보고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했을 때 뭐 기억 니은을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뭐 그때쯤은 아마 다 습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글을. 그래서 바로 뭐 철수야 영리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독서의 효과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참 수긍이 가더라고요. 이 예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쭉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온갖 걸 경험하게 되는데 뭐 우리는 그때 촌의 흙먼지 속에서 자랐으니까 뭐 주위에 전신 구더기도 기어다니고 그 지렁이는 뭐 흔히 보는 거고 온갖 풀들 이런 걸 요즘 애들이 생소해하는 것 그걸 우리는 흔하게 그냥 접하는 식물이고 그랬죠. 생명체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 직접 경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거는 뭐 대부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TV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 남의 경험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 경험들이 계속 접하면 그것이 우리 내면에 쌓입니다. 그 내면 어느 부분에 쌓이는지는 요즘 무식한 교수들은 그걸 뇌에 저장된다, 기억된다, 기억이 저장이란 말이 기억이란 말과 같은 말이겠죠.
뭐 뇌에 어떻게 저장되고 이런 소리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마 DNA 속에 세포 속에 DNA 속에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내면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 온갖 잡스러운 그 책을 많이 읽고 간접 경험이 또 많을수록 그런 정보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 여기에서 그 내면에 쌓인 정보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외부로부터의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극이란 건 외부로부터의 외부로부터 견문각지,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그런 자극을 늘 받는데 그 자극을 받으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정보들 중에 그 자극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보였으면 그 보이는 거, 또 소리가 들리면 그 듣는 소리와 관련이 있는 내면의 정보들이 쪼르륵 쫓아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 생각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우리 중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운 그 원소 기호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 산소와 수소 분자가 어떤 조건이 되면 결합해서 물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부터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과 관련된 내면의 정보들이 관련된 정보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관련 있는 비슷한 관련 있는 것끼리 모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생각이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것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한다는데 그 생각은 그렇게 외부의 자극과 내면에 있는 정보가 결합해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화합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나 절 공부한다는 중들이 생각을 끊어야 된다. 명상을 하려면, 삼선을 하려면 이 생각을 끊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명상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 들어보면. 생각은 생명체가 살아있는 동안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고 그 자극이 있으면 내면에 쌓였던 정보와 결합하면서 생각은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거는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생각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끊는다는 어떻게 하는 그런 거짓말을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거짓말 통하겠지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들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 생각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면의 정보가 결합하면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누가 그런 말하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생각은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외국 유럽의 어느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소리를 그게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꼭 생각하는 것이 나는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외부의 자극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화합물입니다.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명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사이에 있는 정보와의 관계, 이런 거를 뭐 이 정도라도 이해해 두시면 명상이나 참선을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내면의 정보들이 합해지면서 이 생각들이 일어나고 또 대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인간이 인간들의 괴로움의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이제 뭐 걱정거리를 만들어내죠. 이게 미래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곧 말하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외부의 자극과 단절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런데 외부의 자극과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마주하게 되니까요. 또 그리고 내면 사이에 있는 그 정보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양이 저장되어 있는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아직까지도 과학자나 어떤 사상가들이 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차차히 수도 없이 많은 말이 나올 건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대기업에 특히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또 그 아들 누굽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 사람들이 자식들을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경험을 많이 하게 하고, 특히 이제 외국에, 그 당시 일본 유학을 보내고 하면서 내면에 이제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거죠. 그 경험들이 직접 경험이고, 또 그것들이 이제 또 책을 읽고 한 간접 경험과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한 내면 간접 경험이 합하면서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면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좋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너같이 잘못 읽으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수가 있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생각은 다른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좀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 주변으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일찍부터 들었는데요. 어쨌든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이 내면에 많이 쌓일수록 좋은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이 그게 이제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생각이 일어나겠지요. 그럼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기업가들은 그런데 공부를 해서 그런지 어쨌든 살다 보니까 느꼈는지 교육이나 경험을 시키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기업의
아들, 손자 이래가지고 그 대를 이어서 그 경영권이 주어지는 거 보면 그 부당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걸 경영할 만한 경력이 쌓여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자식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 부모가 그 경험을 많이 시켰으니까요. 외국의 문물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많은 경험들이 내면에 쌓이게 되니까요. 하여튼 오늘은 또 말이 길어지면서 말도 잘 안 되고 또 뭐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하여튼 빨갱이들 같이 그런 책을 많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빨갱이들은 이 사회를 붕괴시키는 존벌레 같으니까요.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생활에 그 활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